의원입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질문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내면 그걸 따라간다. 민주당 측과 후보자 사이에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까지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후보자께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뿌리서부터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것이 워낙 중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정춘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뉴스에도 나고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상 그 지구당 사무실, 당협 지구당 사무실이 있던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사건을 보면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당이 있어서 사무실을 2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정당법상은 허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지역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법정 의견은 뭐였습니까? 법정 의견은 합헌 의견이었던 것 합헌 같아요. 의견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이라서 이제 그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 말하자면 다수 의견의 견해였는데 그때 당시에 박한철 재판관과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읽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해서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연계라는 당원협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위명무실해졌다 하고 위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이 결정이 난 것이 2016년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그로부터 전인 2015년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 조혜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지금 후보자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말하자면 정당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선거구 단위의 지역적인 정당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표 발의를 한 것은 조혜진 의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청문위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공동 발의를 한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을 냈는데 그 후에 후보자께서 그것과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고 후보자께서 이 새누리당의 말하자면 정책이나 또 주장을 따라갔다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 비판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 발의 자체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죠? 그건 몰랐습니다. 법안 발의는. 네. 그리고 또 뉴스를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물론 우리 당에도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 운영도 편법으로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 이 지구당 부활 문제를 적극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나옵니다.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르셨죠? 모릅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내린 그 결론이 어떤 당에서 당시 주장하던 바와 일치한다고 해서 어떤 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윤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지금 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헌법학자들이 일치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돼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뭐 당연히 일치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수의 견해는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8대 0의 전원 일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거나 또 뭐 다른 특정 정파와 연계가 됐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거는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님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그 사이에 이제 학술 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견해가 그 피력이 됐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 그 새누리당 의원들 수십 명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또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같다고 해서 그 헌법학자들이 소신이 없다거나 어떤 그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예, 직접 중요한 못 봤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민주당과 의견이 같은 결정을 19건 냈다. 그런 주장 보셨습니까? 오늘 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헌재 판례를 읽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러니까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참고인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분께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송석윤 님, 예. 그 현재 한국 헌법학회 회장으로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어제 이제 헌재 권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내용들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위헌 여부 심판, 그리고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해서 정당의 해산 심판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헌법 위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로서 과연 우리 헌법에 이런 정당을 해산하게 하고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네. 해외에 혹시 아시는 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정당의 해산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예. 먼저 저는 오늘 개인 자격으로 나왔지 학회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닌 네네, 거를 네.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는 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에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주어진 시간 7분이라요. 말씀하시는 게 다 시간이 감내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제가 질문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참고인들께도 제가 몇 줄 게 있어서 네. 양해해 주시죠.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이 도입은 되어 있지만은 또 그것이 권위주의적인 체제 하에서는 오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만 아주 절제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제도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인 갖는 가치입니다. 지금 그 111조 3호에 나와 있는 정당 해산 심판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동의한다. 네, 다만 그 자체에 굉장히 반대하지 최소한의 권한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준일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는 2012년도에
정당이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하는 몫으로 추천돼서 지금 재판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국회가 3명을 선출하게 돼 있고, 또한 그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또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추천한 몫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함으로 인해서 이 3대 3대 3의 삼권 분립 요 행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판관 9명의 임명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장의 임명은 재판관 중에 물론입니다.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어디에서 지명됐는지 상관없이 대통령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당연히 그거는 뭐 합법적인 절차로 가는데, 다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대 3대 3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대통령이 지명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15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심대하게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재판관 구성은 국회나 대법원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뭐 헌법에 그렇게 재판관 중에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헌법에 문제는 없다고 규정되어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헌환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수 의견이 당연히 존중되고 그 소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다수 의견이나 법정 의견보다 소수 의견이 더욱 옳은 방향이고, 그것이 찬양 미화된다면 오히려 그 헌재 판결에 대한 권위나 그 정당성을 해칠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원래 최고 사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헌법적인 쟁점들, 우리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헌법적인 쟁점들을 다루는 곳이고요. 거기에서의 소수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더 많이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의 문제. 지금 아마도 그 찬양된다라는 표현은 예컨대 국가기관이라든가 그 정부 영역에서 그걸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견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철저히 사회 영역의 몫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수 의견이 나중에 다수 의견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예,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예. 지금 뭐 정부가 제출한 요청 동의서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김희수 재판관께서 여러 번 판결했던 소수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다수 의견보다 중하다라는 어떤 판단들을 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오히려 다수 의견보다 더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지 않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점 저도 동의합니다. 예. 김희수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자녀에 대한 2,800만 원 증여, 그리고 제가 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받았는데 부인에게 상속받은 1억 5천만 원, 모친에게 상속받은 1억 5천만 원을 부인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부인 통장에, 증여입니다. 집사람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집세 통장에 들어가면 집사람 소유죠. 자꾸 이제 법률가로서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3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2,800만 원, 1억 의원입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질문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내면 그걸 따라간다. 그 민주당 측과 후보자 사이에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까지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후보자께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 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뿌리서부터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것이 워낙 중대한 문제적이기 때문에 정춘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뉴스에도 나고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상 그 지구당 사무실 이것을 보고 저 후보자께서 이 새누리당의 말하자면 정책이나 또 주장을 따라갔다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 비판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 발의 자체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죠. 그건 몰랐습니다. 법안 발의는. 네. 네. 그리고 또 뉴스를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물론 우리 당에도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 운영도 편법으로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 이 지구당 부활 문제를 적극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나옵니다.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르셨죠. 모릅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내린 그 결론이 어떤 당에서 당시 주장하던 바와 일치한다고 해서 어떤 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윤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지금 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헌법학자들이 일치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돼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뭐 당연히 일치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수의 견해는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8대 0의 전원 일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거나 또 뭐 다른 특정 정파와 연계가 됐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위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결정이 난 것이 2016년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그로부터 전인 2015년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 조혜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지금 후보자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말하자면 정당에서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선거구 단위의 지역적인 정당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원 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표 발의를 한 것은 조혜진 의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청문위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공동 발의를 한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을 냈는데 그 후에 후보자께서 그것과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구당 사무실이 있던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사건을 보면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당이 있어서 사무실을 2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정당법상은 허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지역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법정 의견은 뭐였습니까? 법정 의견은 합헌 의견이었던 것 합헌 같아요. 의견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이라서 이제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 말하자면 다수 의견의 견해였는데, 그때 당시에 박한철 재판관과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해서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연계라는 당원협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